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영어 시장에서 가장 영어를 영어답게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자부하는 구명진 쌤입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케이스 잉글리시고요. New Paradigm English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붙여서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제 양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남 하이퍼우대관 최상위반 영어과 대표원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많은 양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 여기 커넬학원에서도 영어과 전임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자, 최근 10년간 이투스 전체 영어 현강 수강생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다 같은 영어가 아니고 똑같은 제대로 된 저는 영어라고 감히 자부를 하는데 오늘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문법의 정의를 몰랐다. 준동사의 정의를 몰랐다고 하면 제대로 배워보시기 위해서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영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영어의 기본기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업이다. 진짜 실력을 바탕으로 내신과 수능을 정복할 수 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업이다. 감히 자부합니다. 어떤 수업이길래 뭐가 다르길래 저런 소리를 할까?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시고 학원에 오십시오.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략한 이 설명회가 자, 여기 보시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케이스 티어리는 뭔지, 케이스 잉글리시 커리큘럼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적 향상 사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he drives a car.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에서. can, may, might, should. 뭐라고 품사를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he drives a car, 여러분들이 이거가 그는 차를 운전한다. 아니면 얘가 조동사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영어 엉터리로 배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사전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찾아보셨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지금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현재 시제가 어떤 힘이 있는지, 얘네들의 품사를 알면 어떤 힘이 생기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직업은 운전수라는 뜻이라네요. 항상성, 진리, 핵심, 요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는. 그는 운전한다 이렇게 해석하셨다면 그것은 he is driving a car. 그는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얘는 항상성을 지니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can, may, might, should 조동사다? 조동사 아닙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모달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냥 쓰고 계시고 그대로 배우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치면 해석을 해보지 않고도 답정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잠깐 살펴볼까요? 현재 시제가 어떤 힘이 있는지. 자, 언제 돕니까? 지구는 태양 주변을 항상 돌죠. 언제? 항상. always. 그러면 이거는 진리나 핵심이나 요지 뭐 이런 데 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제는 이런 데 씁니다. 진리, 형상성, 주제, 논제, 요지, 방향성, 직업 등 정말 중요하거나 항상 지속되는 일을 쓸 때 그때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놓치지 않으면 여기 답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한 방에 잡힐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시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고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can 한번 볼까요? can은 모달동사라고 합니다. 분명히 모달동사로 나와 있죠. 자, 모달동사는 자, 기분을 나타내는 mood, 분위기, 심경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you can go now. 너 가도 돼. 제 생각이죠. You must do it.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You have to do it. 이것도 제 생각이고 너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날아가지 못하지만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제 바람이 들어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달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 모달 동사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터리로 배웠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세팅도 제대로 사전도 한번 안 보고서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대로 잘못된 시스템 속에 일본식 그라마에 징글리시에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요게 네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 그거 가져도 돼. 이거 가져도 돼. 제 생각이죠. 즉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생각이 들어갈 때 쓰는 말이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 글의 답정너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제 생각에는요. 이게 진리예요. 현재 시제는 항상성 진리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만 보셔도 답정너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조동사로 배웠는데 조동사는 뭐냐? 여기 볼까요? In English, 영어에서는 조동사는 be와 do와 have 얘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현재동사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시제조동사하고 이게 동사래네요.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죠. 주어, 이게 동사입니다. 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조동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아니 근데 계속해서 비동사와 현재분사다. 이렇게 배우죠. 아닙니다. 이게 동사죠. 하다못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길을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을 영어 쉬운 easy road가 있는데 이 쉬운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할지 못해서요. 오늘 여기서 수업을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단편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탕이 깔리면 완전히 다른 신세계의 영어를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영어의 원류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의 불세출의 천재, 언어학의 아버지, 20세기 최고의 언어학자. IQ가 215입니다. 43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불세출의 언어 천재라고 하죠. 자, 인문사회학계는 촘스키, 과학계는 아인슈타인. 그 정도로 걸출한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론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라마의 정의요. 자, 그라마의 정의는 동사 make가 있다. 그러면 주어가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무게추예요. 이게 gram이. 무게추니까 무게추 올리기. G-R-A-M. 얘를 올리기 이런 뜻이에요. 채워넣으면은 grammar. 안 채우면은 ungrammar. 자, he made it. 자, 그가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뜻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공간이 두 개가 열렸었는데 거기가 지금 다 찼죠. 이렇게 채워넣기, 무게추 올리기가 완성되면 얘는 grammar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he made 하고 제가 아무 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단어가 차지 않았죠. 이게 ungrammar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교한 채우기 놀입니다. 단어만 해주시면 무궁무진한 응용을 할 수 있다.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어만 해달라. 그러면 다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의 힘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단어만 조금의 학습만 돼도 영어는 정말 쉬운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울 자신 있다. 그러면 오십시오. 자, 준동사의 정의요. 자, 준동사는 뭔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제가 버스를 향해서 뛰다가 제가 제 책을 떨궜다. 이렇게 얘기가 만약에 됐을 때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비웃을 겁니다. Hey, what's wrong with you today? Are you crazy? Are you sick? Can I help you? 이렇게 나올걸요?
준동사의 정의가 뭡니까? 준동사는 뭐고? 자, 영어를 10년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통 한 5, 6년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준동사의 정의를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럼 영어 잘못 배운 거죠.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드립다 그냥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들리냐? 제 이름이 구명진입니다. 명진이 가요. 명진이 버스 향해서 뛰다가요. 명진이요. 명진이 책 떨어뜨렸죠. 이렇게. 정서적자가 형성되지 않은 유딩 이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 명진이 맘마, 명진이 까까, 명진이 예뻐요, 명진이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준동사의 정의는 뭐냐면 주어를 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를 이렇게 없애서 이렇게 running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 그래서 한마디로 주어 떼려고 만들어낸 게 동사의 변형인 이게 준동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make가 됩니다. 주어가 무언가를 만들다라고 하는 뜻에서 두 가지를 채우던 이 개념에서 to make가 되던 making이 되던 준동사가 되면 얘를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 2개 채우기 위해서 문법 1개만, grammar 1개만 채우는, 즉 grammar가 2개에서 1개로 바뀌죠. 개수 채우기 놀이. 이게 바로 grammar의 변화죠. grammar가 엄청난 언어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채워넣기 놀입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 푸는 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명사는 인류가 가진 7,000개 언어 중에서 모든 명사는 동사와 전치사, 형용사는 동사와 명사, 동사는 종결사와 접속사라고 하는 이 기본, 이 세 가지 법칙이 인류가 가진 7,000개 언어에 다 적용되고 단 한 개의 예외도 없다 라고 하는 문법의 기본기를 배운다면 단어가 차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요. 끊어읽기도 잘 될 것이고 해석도 잘 될 것이고 따라서 답정너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준동사의 정의는 뭐냐면 그래서 주어 떼려고 만들어냈다. 종류는 to나 ing가 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주어를 날리면서 ing를 쓰는지 어떤 때는 to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ing로 바꿨죠. 얘는 이렇게 바꿉니다. to succeed. 아까는 running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왜 to지? 이 개념조차도 모르면서 주어를 떼는데도 어떤 때는 ing로, 어떤 때는 to로. 우리가 분사구문 배울 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는 ing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어법은 전 세계에 어떤 영문법 책에도 없습니다. 주어를 떼는데 to냐, ing냐 얘네는 시제의 문제거든요. 자, 성공하려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얘가 미래고요. 얘가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미래적 속성은 방향성, to, 지향점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앞으로 돌아가자면 여기는 뛴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떨군 게 먼저입니까? 뛰다가 떨군 거죠. 얘는 과거일 때 쓰는 겁니다. 주어를 떼면서 채워넣기 개수가 바뀌는데 어떤 때는 to로, 어떤 때는 ing로. 여기에 대한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문법을 문장, 영작이든 구조적인 부분이든 확실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구조를 알고 들어가니까 너무나 편한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동사가 존재하려면 종결사와 접속사가 필요하다. 아까 그 6개 각각 한 개씩 명사, 형용사, 동사의 존재 조건에서 종결사는 마침표, question mark,
exclamation mark, 콜론, 세미콜론 이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접속사는 뭐 if나 when이나 why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얘네들이 있으면 각각 한 개씩의 종결사는 끝에 있으니까 동사를 앞쪽으로, 접속사는 연결하는 말 아닙니다. 동사 책임지는 말인데요. 얘가 오게 되면 뒤쪽으로 한 개씩 이렇게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2개면 종결사 1개, 접속사 1개, 동사가 3개면 종결사 1개, 접속사 2개, 동사가 4개면 종결사 1개, 접속사 3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가 주축이고요. 동사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얘네가 한 개씩 점차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인데,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자, 여기 마침표 있죠? 여기 접속사 있습니다. 동사 2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침표가 책임지는 동사는 뒤에서 앞으로. 접속사가 책임지는 동사는 얘네요. 해석 안 해봐도 그냥 답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도 배우게 됩니다. 신기하죠?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연결하는 말. 그렇게 하면 문법을 못하지만 접속사의 정의가 동사 책임지는 말이다. 얘만 알아도 해석을 해보지 않고도 얘 쇼가 보여주다 동사인데 얘는 나누다인데 얘 있으면 동사 필요해. 얘 마침표도 동사 하나 필요해. 끝났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영상을 멈추시고 여기에 있는 이만큼 단어를 찾아본 상태에서 만약에 단어를 다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만약에 이걸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수업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이 독해는요. 1000명이면 한 3손가락? 그 정도의 빈도로 학생들이 맞추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왜? 기본적 골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화두를 전혀 드렸습니다. 해석이 안 된다? 오십시오. 자, 진정한 내신 실력 내신 수업이란 우리가 학원들에 여러 학원들을 많이 다니시겠지만 학원들에 갔을 때 자료 되게 많이 줍니다. 외우라고 막 교과서 외우도록 하죠. 수고도 외우고. 근데 공부를 못하고 원리를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그건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문법도 한 30분, 해석도 한 10분, 15분.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문법 수업과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원칙 수업으로 평생 쓸 영어를 완성할 수 있다면 매력적이죠? 단 한 번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실제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욕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어를 해주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와 신기원이다, 재밌다, 즐겁다 하는 수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법의 정의도 몰라요. 이제 시제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시제가 어떤 힘인지, 준동사의 정의,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도 지금 아까 제가 여쭤봤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지금 하나도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오십시오. 제가 오라는 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면 커넬이 답입니다. 자, 내신 대비 기초실력 향상. 기초실력이 중요하죠. 내가 분석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형해도 개수놀이로 문법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다면 매력적이잖아요. 자,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지문이 많이 길죠? 복잡합니다.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자, 영어에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긍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강화하는 현상. 자, 그러면 또 시제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영어는 시제로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복잡했던 것이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어디를 보면 되냐? 여기 not 있죠? but 있습니다. 여기 시제가 지금 현재예요.
이렇다면 하지만 위에는 보지 않아도 되죠. 날리는 거니까. 얘는 아니래잖아요. 하지만 얘가 진리입니다. 여기가 내가 하고 싶은 글의 방향성이고 여기가 제 논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촉각이라고 하는 예를 받고 있는 건데 촉각은 시간에 근거를 둔 게 이게 진리다.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촉각의 핵심이에요. 2번이 답이네요. 자,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저치 피드백이 있습니다. 여기 시제 현재네요. 여기가 답이네요. 얘는 아니고 여기가 답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공의 진실은 소셜 레벨에서의 성공의 진실은 여기는 버렸으니까요. 조직의 목표, 목적 이거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단 이만큼 두 줄만 읽으면 되는 거네요. 얘네들을 확인했다면 현재 시제와 함께 자, 소셜미디어의 성공은 사업 목표, 목적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도 감히 말씀드린 건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제대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1, 2 단과는 기본 문법하고 독해 한 4주 정도요. 그렇죠? 8회라고 하는 거는 주당 한 번 수업에 인강을 여러분들한테 전체로 오픈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에 평생 문법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첫 한 달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인강을 열어드리면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집에서 인강을 하루 들으시면서 이 8회 정도 시간 동안에 문법을 끝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1, 2 단과 베이직 과정은 그렇고요. 자, 심화 과정도 같이 진행이 되지만 3, 4월 지나면 바로 4월 말부터 내신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을 하시면서 내신 심화, 정규 수업에서는 심화 이제 독해를 하기 때문에 문법을 활용해서 그래서 내신 자료가 다 배포가 됩니다.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토요일 날 7시, 저녁 7시에서 10시에 진행됩니다. 고1, 2 기본 베이직 수업.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죽어라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신이 안 나온다. 이 수업이 정답입니다. 여기 와서 기본기를 먼저 익히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3학년은 6월 5편까지 일기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이 수업은 토요일 날 3시에서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학습은 당연히 인강으로 열어드리면서 실전을 진행을 하는데 답정너 바로 스캔하면서 해석하지 않고 답의 위치 찾기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 기본기 단어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그래머 제대로 된 독해 그래서 문법의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시 파트인데 성적 향상 사례. 항상 1학년 때 영어 3등급이다가 내신 수업도 따로 뭐 학교별로 막 전문화하네 하는데 이런 데 수업을 듣지 않고도 혼자 공부해서 영어 전교 1등 찍게 됐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집이 엄청 먼데 2시간 넘게 달려와서 2시간 넘게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내신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든 학생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멀리 다녀야 하냐며 저를 말려도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는 저를 보면 이상하다 말해도 결국 들으면서 1등급 찍은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자, 6월 달에 72점, 9월 달에 62점, 10월 달에 58점 맞았는데 수능에서는
92점 당당하게 1등급 찍은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강생에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꼭 캡처해서 보여줬으면 학생이 직접 이렇게 글을 보내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정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저도 즐겁게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데 이런 문자 받을 때 가장 좋습니다. 자, 요거는 학생이 수기를 쓴 겁니다. 이 학생도 지금 제 조교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5등급에서 1등급 찍은 학생이고요. 이 학생도 처음에 영문법칙을 다른 데서는 외우라고 했고 목적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 재밌었다. 제대로 되는 영어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의 신기원이다.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결과도 너무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케이스 티어리. 구명진 쌤과 함께 영어의 새로운 자신감과 방향성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커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